통합! 최신 테크 소식과 최신 제품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지입니다. 하반기에 출시할 삼성의 Z 폴드4 그리고 Z 플립4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시 기간이 이제 3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소식들을 총정리해보면서 삼성이 또 GOS 논란으로 인해서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먼저 Z 플립4입니다. 골드, 그레이, 라이트 블루, 라이트 바이올렛 이렇게 4가지로 출시할 예정인데 전작이 7가지 컬러였던 것에 비하면 가지수가 좀 적죠. 초기에는 4가지 컬러에 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추후에 비스포크 에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닷컴만의 전용 컬러 색상들이 추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골드 컬러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Z 플립 1 때 LTE 모델에서 Z 플립 미러 골드 컬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광을 띤 골드 컬러에 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색상들이 인기가 많고 또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요. 아이폰 차기작에도 새로운 컬러가 오렌지 색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마 이번 업계의 트렌드 컬러 자체가 되게 이렇게 붉은 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이 화웨이에서 이번에 출시한 P50 포켓이라는 Z 플립과 거의 유사한 그 폴더블 폰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만큼은 점유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은 중국 혁신팀, 이 TF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Z 플립4의 메인 컬러를 골드 색상으로 하면 마케팅하기에도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집니다. 사실 Z 플립3도 커져서 1.9인치나 됐는데 이번에는 2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100mAh 커진 3400mAh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기대만큼 배터리 용량이 커지지 않아서 실망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건 25W 고속 충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터리 숫자보다 칩셋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Z 플립4의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S22 모델에 들어갔던 가장 최신 칩셋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3개가 탑재돼서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트리플 카메라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배터리와 발열 잡고 두께 그대로 가면서 무게도 가볍게 하는데 카메라가 추가된다? 이거는 무리일 것 같거든요. 대신에 후면 카메라의 카메라 화소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폴드 시리즈는 업그레이드된 게 정말 많았죠. S펜도 지원하게 됐고요. 방수 등급이 IPX 8등급이 적용이 됐고 UDC가 탑재되면서 콘텐츠 감상할 때 카메라가 아예 없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S펜 내장되는 것일 텐데요. 최근에 S펜 내장 자체는 무산이 됐고요. 삼성이 사활을 건 건 경량화입니다. 폴드 3가 271g이었는데 250대 후반으로 잡으려고 삼성이 12g 정도 줄일 예정이고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케이스 씌운 게 이제 한 260g 정도 되는데 250g 대도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이게 스마트폰 폴더블 시장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2가 300g,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가 317g, 오포의 파인드 N이 이제 275g인데 비보의 X 폴드도 311g으로 대부분 300g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출시한 4번째 폴더블 메이트 XS2 같은 경우에는 255g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부로 접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접히는 폼팩터 상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무게의 경량화는 힌지 구조의 변화로 가능하게 된 건데요. 싱글 힌지가 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망원 카메라인데요. 이 S 시리즈 울트라 라인에만 들어갔던 1억 800만 화소와 그리고 100배중 망원 카메라가 사실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기존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접어서 가지고 다닐 때 일반 바형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겠죠? 배터리도 400mAh가 늘어난 4400mAh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플립4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들어가고 25W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도 지원하게 됩니다. 가벼운데 커버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고 후면의 카메라도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죠.
삼성이 올해 초에 출시한 S22 출시 당시에 게임 성능에 제한을 걸어둔 걸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서 GOS 논란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갤럭시 제품 모든 기사나 영상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1.9포인트가 증가했어요. GOS 이슈가 있더라도 판매량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되고 소비자들이 갖는 불신이 반영되는 건 사실 3, 4분기 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브랜드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첫째, 제품 출시할 때 외적인 변화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것. 두 번째, 자체 칩셋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품에 적용시킬 것. 아이폰을 보면 매년 디자인이 똑같다라는 평을 듣잖아요. 심지어 6년 전에 출시했던 아이폰 8 폼팩터 아직도 SE3 출시할 때 사용하는데요. 삼성은 매년 다른 폼팩터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S22는 그나마 S21과 비슷한 컨투어컷 디자인이었지만 이도 완전히 폼팩터가 같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액세서리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폰은 휴대폰 진짜 이쁜 거 종류도 많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매년 아예 폼팩터가 달라져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출시한 지 첫 달 만에 글로벌 판매량 200만 대를 기록했는데 폴더블폰 첫 출시 당시에 그의 판매량이 53만 대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폼팩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배터리와 발열, 성능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거죠. 어차피 애플처럼 자체 칩셋을 개발하는 거 아닌 이상 안드로이드 폰들은 AP 부분에 있어서는 전작 대비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가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외관적인 것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개발 비용을 쿨링 시스템과 배터리 늘리는 데 써달라 이겁니다. 사실 GOS 이슈가 터지기 이전에도 삼성은 매해 발열 문제로 좀 애 좀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에도 출시 국가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 다르게 넣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벌써 통합된 자체 AP 칩셋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되는데 이 칩셋들이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주인인 구글, 이번 2022년 I/O에서 차세대 본인들의 스마트폰 픽셀 7에 들어갈 자체 AP 칩셋을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iOS, 안드로이드 이 시장 구도 때문에 한 편이 되어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앞으로 구글의 움직임과 비전을 보니까 본인들이 제품도 내고 자체 AP 칩셋도 만들어서 애플의 라이벌이 되겠다라는 이 포부가 이번 I/O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자체 칩셋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뿐더러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회사대로 원가 올려, 그리고 또 그 원가 올린 칩셋이 또 제품이랑 안 맞으면 이런 GOS 이슈가 터져. 근데 또 안드로이드 주인인 구글은 자체 제품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2025년까지 자체 칩셋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진정한 갤럭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칩셋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달 뒤면 출시하게 될 삼성의 Z 플립 4 그리고 Z 폴드 4에 대한 소식 정리와 함께 이 삼성이 무너져버린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 계속 차질이 있고 원가가 올랐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삼성이 신제품을 어떻게 출시하게 될지 좀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려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삼성이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또 터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오늘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뚱빠!